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 아니 전세계 최고의 명품 경제 유튜브 방송 경제 사부.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 킹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한 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죠. 김민수 그렇죠. 대표도 못 보고 우리 그리운 서울경제TV 유튜브 장소도 못 오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난리야. 김민수 배종찬의 이 환상 콤비 조회수를 올려주겠다고 주변에서 막 아우성들이 난리법석이에요. 그래서 실상 나온 데이터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큰 이게 거성이 딱 자리에. 대표님이 보고 계시니까 네. 좀 의관을 정제해서 네. 발언을 좀 청교하게 다듬어 주시고요. 정제는 돼 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본격적으로 종목 또 섹터 또 경제 이슈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우리 빅데이터 연관어 검색을 해보면 우리 경제사부는 네. 항상 나오는 게 2차 전지야.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직접 해보셨습니까? 경제사부는 네. 마치 수능 시험에라도 나올 듯 기세 등등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데요. 자, 김민수 대표가 약속했던 에코프로의 100만 원 돌파는 언제일지. 7만 원일 때가 차라리 나았다. 그때는 예측이 좀 맞았는데 어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 2차 전지 네. 어떤 운명으로 갈지 에코 형제들 또 포스코 형제들 또 LG 형제들,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피디님께서 딱 준비해 주신 이 내용들 데이터와 함께하는 또 팩트에 기반한 분석. 그렇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예.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57만 명 주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와, 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소액 주주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 1위. 개미 천국이네요. 예, B입니다. 에코프로 BM. BM, 네. 에비. 네, 이게 소액 주주분들이 29만 7,848명. 예, 거의 30만 명 가까우신 분들이 네. 갖고 계시는 놀라운 회사로 됐고요. 거기다가 에코프로가 보니까 살아가는 기업 6위. 예. 네. 소액 주주분들 17만 명. 야. 네. 게다가 또 하나 에코프로 HN까지 있죠. 예. 네. 하반기에 가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까지. 네. 이제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에코프로 그룹주는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커가는 회사가 되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렇게 관심이 뜨거운데 예. 저희 분석을 잘해야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단 2차 전지주가 다시 살짝 움직입니다. 예. 이 정도 조정받으면 됐지. 네. 좀 가보자. 예.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코프로도 저점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고. 자, 조정될 때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 하시면서 조회수를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네. 좀 조정될 때 그때 김민수 대표는 들어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요? 갔고요. 들어와? 갔고요. 갔고요. 저희 어제 지난 영상에서 배 소장님이 다른 방송 스케줄로 바쁘신 아닙니다. 예. 저는 오로지 그걸 국가와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치 빈틈없이 불가피하게 전 세계 우주적인 변수 때문에 그 멘트를 그 방송에서 하셨더라고요. 언제요? 자꾸 적용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왜 자꾸 서울경제TV하고 저하고 사이 이간질 시키세요? 그냥 그랬다는 얘기고요. 예. 아무리 이간질 시켜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게 서울경제TV와 배종찬의 관계예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면서 지난 방송에서 그 평론가님과 평론가님도 사셨다. 저도 샀다. 공개했던 자리. 딱 맞고 그다음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에코프로도 사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안 옵니다. 무리해서 사야 되겠습니까? 기다려보는 거죠. 프로는 안 왔지만 비염은 아니고 BM이 왔다. BM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갔다가 이제 고개가 살짝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에코프로 BM의 최근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된 업데이트된 뉴스. 뭡니까?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이 올라옵니다. 좋네. 네. 그동안에 한 70% 빠졌다 난리 났다 이거 그랬죠?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제 저점에서 살짝 올라옵니다. 그만큼 왜 올라오냐라고 자세히 보게 되면 궁금해요. 네. 그동안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저거 다 처리 어떻게 하냐 그렇죠. 라고 했는데 중국이 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네요. 네, 이게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무거워지겠네요. 철이 들어갔으면. 원래 전기차는 무겁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중국이 전기차가 아. 수출이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와우. 이게 좋은 뉴스인지 안 좋은 뉴스인지 나중에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는 이제
경쟁 상대가 되긴 하겠지만 이쪽으로 BYD를 필두로 해서 알겠습니다. 거의 130% 가까이 네.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폭증하는 게 유럽 쪽이나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하는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국산 버스가 무진장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현대 이제 버스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반값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연 기관은 아니야. 다 전기차야.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였으면 외관은 어떻게 됐든지 사실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전기 배터리로 구동이 되는데 거의 생산 가격이 현대 기아차 버스의 반값이다. 저는 이게 무섭더라고요. 버스를 타면서도. 그게 중국 강점이죠. 기술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그거는 뒤로 하고 가격이 이런데 쓸래 안 쓸래. 그렇죠. 그럼 먹고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성비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공급 과잉 얘기 나오다 보니까 소화를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국내 쪽에서도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포드죠. 포드가 이제 우리도 전기차로 간다라고 하면서 한 연간 200만 대 생산하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럼 우리 리튬이 필요한데 그렇죠. 리튬 우리 계약했다라고 하는데 리튬 쪽이 중국과 연관된 쪽은 살짝 아닙니다. 그쪽은 이제 아니고 어차피 쓰게 되면 보조금 못 받는데 IRA 보조금 못 받다 보니까 세계 1, 2위 회사들 엘버말이라고 있습니다. 엘버말 이런 회사와 계약하고 거기다가 칠레의 SQM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쪽하고 계약하고 하다 보니까 리튬 쪽 반등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더 올라오는 게 현실이고요. 실제로 그 최근에 이제 전기차 기세는 더 등등해졌어요. 왜냐하면 레인지로버나 로버 시리즈나 지금 제규어 생산하는 쪽에서도 2025년부터는 전기차 모델만 나오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리튬이 이 소비가 일단 수요가 진작되고 있는 것도 가격이 올라간 이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또 GM도 이제 막 따라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GM은 2030년까지 잘못하게 되면 우리도 전기차를 막 생산하는데 배터리가 모자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 배터리 누가 합니까? 이런 분위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중국이나 보통, 한국이니까. 그렇죠. 제가 보통 얘기하기로는 미국에서 이제 뭐 공급 과잉이 나왔지 않습니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2030년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미국은 이만큼 필요할 거고 그거 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한국산 배터리 잘못하게 되면 공급 과잉 아니냐.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숫자 노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계속 그럼 GM 같은 경우는 공급 과잉인데 왜 배터리가 모자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는 폼 팩터. 그렇지. 이게 단순하게 전기차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SSD. ESS. 왜 이래? ESS. 영어 S 두 개는 똑같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ESS부터 또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테슬라에서 로봇을 생산합니다. 이번에 또 공개되고 깜짝 놀랐죠. 약간 걷는 게 아장아장 걷습니다. 그래서 걷긴 하지만 배터리 팩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게 5V 정도라고 얘기를 하던데 일단 그러면 로봇 이제 나중에 커져가고 거기다가 이제 물류에서도 자율주행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도 다 AMR이라고 하는 이런 로봇들 커져가기 시작하는데 쿠팡이 성과가 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이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도 탑재했다. 인건비 깎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전기차만 보면서 계산해서 계산기 딱 두들겨보고 이거 공급 과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정보 서울경제TV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전기 배터리의 수요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석유처럼 사용될 수밖에 없다. 곳곳에 난방이든 뭐든 이제는 말 그대로 전기 배터리 또 수소 연료전지 배터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각 국가의 제가 이제 분석 드리는 것은 국제 정치 환경을 보더라도 다 친환경이야.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기차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합니다. 프랑스도 이 자동차 산업은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뭐냐? 배터리 결국 우리가 이 2차 전지를 또 2차 전지에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고 그만큼 성장하니까 그렇죠.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더 주목해 주시고 방금 전에 김민수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시선을 선점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기 자동차 외에 어디에 또 배터리가 더 활용되고 있는가 그쪽을 먼저 가는 쪽이
여하튼 이니셔티브를 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추대할 때 그런 쪽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ESS 이거 본다고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작년 1분기 때 예. ESS 쪽에서 매출이 2천억이었습니다. 이번 1분기 때 얼마가 나오냐면 7천억입니다. 와우, 따따블이 됐네요. 1년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예. 근데 이번에 나왔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예. 이게 ESS가 초기란 얘기죠. 아주 산업의 초기에서 확정되는 모델. 예. 그럼 앞으로 2, 3년 뒤에 갔을 때 이게 전기차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데 다들 태양광한다, 예. 풍력한다 이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 하나씩 다 하나가 뭐겠습니까? 다 들어가야 텐데 ESS는 더 폭발하겠죠. 자, 이 대목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김민수 대표의 필살기. ESS 하면 이 회사 어딥니까? 지금 다 말씀. LG에너지솔루션. 또 하나. 네. 잘 모르는 거. 이게 지금 약간 범용 기술입니다. 범용 기술인데 우리 것도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 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것만 ESS의 독보적인 기술이다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 네. 없지만 또 뭡니까? 그러면 해줘.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LFP 쪽으로 많이 들어갔었겠죠. 근데 이게 NCM 계열은 폭발의 위험성들이나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정체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5년 전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우리 그 ESS 쪽이 삼성 그렇죠.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이 51%까지 갔던 게 와우. 지금 떨어집니다. 38%입니다. 예. 이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던 게 그 자리에서 LFP 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많다 보니까 그렇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 회사들도 LFP 하겠다. 예. 하기 시작하게 되면 점유율 다시 회복하고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이니켈 계열은 여전히 강점은 용량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밀도가 더 높고 지금 하다 보니까 왕복 1000km 이야기할 때는 고성능 배터리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보면서 중국도 일단 커갔던 거는 인정하겠지만 이쪽도 하나의 축으로 간다. 게다가 또 미국에서는 북미 쪽은 일단 안 돼. 중국산 노 차이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여전히 국내 업체들의 성지라고 봐야 되겠죠. 노 차이나 네.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차이나입니다. 네. 자, 그래서 또 하나 공개. 네. 자, 김민수 대표 발 종목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 필살기. 중요한 거는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괜찮아. 그래서 자신감 있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LS인데요. 그렇습니다. 가는 듯하다가 이번에 쭉 밀렸습니다. 가다가 좀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2차 전지 관련해서요.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돌리긴 합니다. 요게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LS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전선이나 인프라 충전 인프라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요즘 보면 니켈이나 아연이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비철 금속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 증거 쪽에서 좋은 건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 쪽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맞춰서 끌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P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전히 Q에 대해서도 아직 이게 Q가 되는, 그러니까 확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양입니다. 그렇죠.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P는 떨어져도 그렇죠. Q는 확대되다 보니까 프라이스와 퀀터티. 이런 쪽에서 이제 확인만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가긴 하겠죠. 그 과정인데 그럼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참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조정된다는 거. 이른바 우리가 익절 손절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아는 것이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더라도 LS가 1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M자형에서 목눌림이 좀 길게 파란 색깔이 보이고 붉은색으로 갔는데 이게 약간 반등하는 조짐이 연이어 나타났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리는 비중을 늘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즘에 보면은 그런 쪽 많죠. 한참 또 전력기기 관련된 쪽들도 이거 지금 뭐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쪽이 이게 지금 잘 손에 안 익네요. 이쪽은요. 지금 수전증이 왔습니다. 수전증이 왔어요. 약 먹죠.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여러분들 HD가 들어가면 어떤 기업이다? 어떤 그룹이다? 그 고화질을 얘기합니다. HD 고화질입니다. 현대 아닌 고화질. 이런 쪽도 피크아웃 아닙니다. 변압기 가격들이나 쇼티지 흐름 보게 되면 여전히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섹터라고 봐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보는 이제 재룡전기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좀 밀려왔죠. 참 재룡전기가 한때 좀 이야기가 되다가 한동안 잊혀졌었는데 다시 부각이 되네요. 재룡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잊혀질 때 사야 됩니다. 다 떠들 때 와 저거 저렇게 갔는데 지금이라도 사요. 그땐 너죠. 그때는 사면 물립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조금 묻습니다. 네. 일반 이제 우리가 그 초보 투자자들께서도 네. 우리 이제 방송 많이 보시는데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재룡전기 그러니까 좀 이름 때문에 네. 약간 거시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재룡전기에서도 조금 짧게 요약해서 압축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혹시나 몰라서 이거 삼성그룹 쪽 아니야. 예. 이재용 선생님과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줄 알았는데 네. 재용을 혹시나. 재룡으로 네, 혹시나 그런 건 아니다. 아무 관련이 네, 없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이 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신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네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대표적인 변압기죠. 아하. 네. 변압기부터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수전반, 배전반, 예. 네. 예. 배전반, 적당히 하시고요. 네. 네. 이런 쪽에서도 다 쓰는 이런 전력기기 쪽은,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그럴 겁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얘기하면서 앞으로 저런 폭발적으로 늘어가겠네. 예, 결론은 충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충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전할 때 전기 누가 생산합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중요하네요. 그러면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금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 이상으로 뭔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력 그래도 단가 확인하면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예. 원자력. 네.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 찬반 논리도 많고 그 폐기물 논리나 여러 가지 많다고 하더라도 같이 들어가는 투입 단가 대비해서. 아니 이렇게 묵직하게 원자력 그랬을 때는 종목 하나 던져주면서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력이요? 예. 지금 SMR 쪽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가 원전 그러면 너무 대표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회사들이 또 뻔하지 않습니까?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뭐 한전 또 한전 KPS도 있고 등등인데 그냥 좀 우리가 몰랐던 숨겨져 있는 베일의 한전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저희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럴 때 보자. 안쪽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이거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손잡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걔네들은 캐나다 사모펀드 회사가 팔려고 지금 한 입장 쪽에서 그냥 잘 팔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 딴 데 걸어서 우리 이만큼 IP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할 수 있는데 한국이 계속 올라오려고 그래요. 가성비 쪽엔 강하니까. 그럼 계속 소송 거는 거죠. 그러면서 합의해서 나중에 우리 이런 것 쪽에 한국이 절충을 하자. 수주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거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누가 사가실래요? 이거 하려고 하는 작업인 거죠. 폴란드 들어갈 때, 체코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국이 또 유럽 연합하고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렇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당히 배후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전 기술이 이때 지금 기술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와 로얄티 관련된 거 협의만 딱 본다. 끝났습니다. 끝나면 우리 회사들이 이제 수주를 거의 만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성비 높게 지금 전력 생산할 수 있는 건 원자력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은 기다렸다가 그런 거 한번 보시자. 알겠습니다. 관심 없을 때 한전 기술이 기술에 들어가 있다.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투자자의 전략이다. 기술 훅 들어가야죠. 제가 얼마 전에 옛날 차트표 보다가 에코프로가 7만 원일 때 차트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스스로 그냥 한 3번 정도 머리를 지어박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으셨군요, 머리. 7만 원일 때 난 뭐 했나. 그때는 욕 나오더라고요. 에코프로 얘기하잖아요. 욕했습니다. 댓글 욕 달렸습니다. 저 박스권에서 한 10만 원 갔다가 7만 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라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때 이 투자자들의 반응은 에코코였죠. 에코코 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올라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구나. 하지만 그 전에 미리 투자 아이디어 있는 것들은 챙겨놓자. 김 대표님 앞으로 70만 원짜리 올라갈 게 지금 7만 원 정도인 걸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그걸요? 좀 알려주세요. 저 튀었다. 배추도사.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침이 안 튀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튀시던데 저 방송 끝나면 여기 젖어가요. 이쪽이 확 젖어가요. 지난번에 비옷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막 우산 쓰고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기회만 된다면 3차 전지는 안 되냐? 에코 프로만 나오냐? 에코 아마추어도 달라. 뭐 이게 난립니다. 근데 이제 여하튼 2차 전지의 기회가 많다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유념하면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숨겨진 베일에 가려졌던 히든 종목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명언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종목에 기회가 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전략을 여러 번 잘 해먹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쪽알이 나는 거냐? 7만 전자, 8만 전자, 농락하냐, 뭐하냐, 왜 이러느냐? 자,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누적 적자가 300억 달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는 괜찮다, 걱정 마라. 9월이 되면 흑자로 전환된다. 자신만만한 모습인데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어떨지 저떨지. 근데 결국 한국의 제일 핵심 기술 산업은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입니다. 네.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사두면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김민수 대표가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려간다고 할 때 사라. 자, 지금 들어가요 마요? 반도체 들어가요 마요? 들어와 말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는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적 없었습니다. 사지 말고 예. 모으자라고 말씀드렸죠. 모으자. 예. 어차피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그래놓고 모은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예. 네. 딱 SK하이닉스. 예. 모은 가격이 이런 데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냥 그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빠질 것 같을 때. 예. 그럴 때 그냥 사놓고 살짝 모아둬라. 예. 조금씩. 월급 들어왔네. 야금야금. 사보자. 예. 월급 들어왔네. 또 사보자. 사보자. 결국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김민수 대표하고 저하고는 월급은 안 들어옵니다. 네. 출연료 들어왔다. 아이고 이거밖에 안 돼. 예. 그래도 사자. 우리 최 PD님은 살 수 있어. 월급 들어오니까. 아유 그럼요. 자, 샀다 내려갔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처럼 올라갈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에서도 아이고 경제사부 조금만 더 일찍 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강조드릴 때는 왜 안 사시고 지금 또 난리야. 2년 전부터 왜 하지 않았냐? 2년 전에 저희도 없었어요. 네. 예. 올라간 다음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사요. 지금이라도.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지금이라도. 근데 예. 살 때도 또 그렇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사이클이 되돌아온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럼 지금이라도 사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예금 있는 거 해약해서 바로 그냥 1억짜리 그냥 지금 97,100원에 와장창 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거보다 어차피 지금 이것도 이제 사이클이 이제 막 돌아가는 제가 보기에는 재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예. 정점 찍었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래요. 일단 삼성전자 감산 들어갔고 재고가 상당히 많고 지금 회전율도 SK하이닉스도 2.4에서 1.6으로 내려올 정도로 안 좋은 수치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보는 거가 이거 가지고 예. 아마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좋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주가만 올라가는데 근데 뭐야? 네. 김민수 뭘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 할 수 있지만 저를 믿습니다. 제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다. 이 손가락입니다. 네, 자제해 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여하튼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여하튼 물론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로 시총 상위 종목인 삼전이나 SK하이닉스를 많이 주고 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에서의 신호가 나쁘지 않으니까 외국인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삼성전자가 지난 저희가 삼전으로 갑니다. 고점을 찍고 나왔을 때가 아유 정신없다. 이런 거 다 뺀다고 하더라도 이때가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면서 쭉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많이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리고 아예 이젠 잊혀져 가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이때 1월달 2년 전에 1월달 이때가 고점이었다가 쭉 계속 팔았어요. 그냥 뭐 최대 실적 나왔죠. 그래. 그렇죠. 계속 어닝 팔았죠.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저희만 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개미들만 사모았죠. 여기서 딱 되니까 외국인들이 딱 터나기 시작합니다. 딱 2년 만에. 2년 만에 이제 막 무지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유 비중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평균적인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50.1% 정도. 50%대가 됩니다. 중간을 절반 정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거 무슨 외국인들의 주도하에 뭐가 되는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줄였던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한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50%대 초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김민수 대표가 방송하면서도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제 분석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언제 들어가야 되냐 나가야 되냐 이게 뭐 기본이고 핵심이죠. 또 익절과 손절을 어떻게 할 거냐. 손절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익절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올라갈 때도 어느 시점에서는 빠져나오고 그렇죠. 내려가더라도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바닥이 언제냐 그 시점을 본인이 산출해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모르시면 그렇죠. 경제사부 싸사사사사부 보시면서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보니까 저 최근 들어서 한 5월 달에서도 한 5% 6% 올랐다.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사야 돼?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 5% 6%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차피 반도체 시그널 나오고 거기다가 회복된 신호가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있어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나오는 신호 뭐 재고가 안 떨어졌다. 반도체가 그대로다. 뭐 아직 변한 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항상 또 분기를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사느냐 사세요. 하지만 다 사지 마시고 자 1억이 있으면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000만 원 사세요. 네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박스권을 갭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뚫은 거를 혹시나 메꿀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들어오게 되면 그 가격대가 한 66,500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또 밑으로 내려온다. 2,000원이 빠진다. 또 1,000만 원 가용해서 사세요. 몇 가지 이슈들 중요 이슈들 짚어보면서 다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자 중국이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이게 미중 간의 반도체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까지도 다 연관이 됐는데 이 변수는 앞으로 어떻게 좀 작동이 될까요? 국제관계와 정치 논리가 나오게 되면 또 빠질 수 없으신 분이 계시죠. 여기서 배 소장님이 나오셔야죠. 네, 자, 이 관계를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재다 악재다 하나 둘 셋. 저는 뭐 악재 쪽이겠죠. 악재다. 그래도 왜냐하면 중국에 공장이 있고 또 이제 미중 간에 있던 식으로든 이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많아지고 예측이 좀 하기가 힘들어지면 그 불확실성 변수는 여하튼 뭐 기업으로서는 긍정적인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호재다. 네. 어차피 지금 중국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자기 거는 챙겨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렇죠. 그거 활용하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어차피 거기 갖다 지원했는데 이거 가지고 중국의 입장 쪽으로는 어차피 지어놓고 우리 건데 이런 느낌이죠.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나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등을 우시 예상됐던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중국 거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중국어다. 중국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我是中国 그렇습니다. 중국어만. 자, 그래서 그걸 호재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내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다 약간 미묘한 문제가 동맹국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생각해라. 거기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라고는 했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건 뭐 돌아가는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국 내부에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은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얘기 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발을 살짝 걸쳐놓은 상황 속에서 신규로 거기다 뭘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돌아가는 거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은 아마 참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수출로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쪽이 아니라 거기서 현지로 돌아가는 거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되니까 중국 GDP에 잡힌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여튼 우리 기업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다. 하는 돌고래다. 까마귀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미국의 IRA법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받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공장 짓고 있는 게 4조 5천억 정도나 이게 지원받는데 IRA법과 관련해서 한때는 우리가 굉장히 뭐 2월달 이렇게 1월달 IRA법에 주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내법이냐 내용도 알고 있는데 이게 끼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가야지. 미국도 리쇼어링 가야지. 거기다 하나가 더 있대요. 니어쇼어링도 나옵니다. 니어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근처. 캐나다, 메히코, 이런 쪽까지 이제 투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과테말라. 이렇게 되게 했을 때 그러면 거기 가면 좀 도움일 것 같은데 갔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래 돈 줄 테니까 우리 세금으로 돈 줄 테니까 가져와라. 그래서 공장 지어라.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속속들을 쳐다보겠다. 재무부터 기술까지. 그렇죠. 그러면 헉 하는 거죠. 이거 초과 이익 환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나오게 되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서 하겠다는 건 어쩔 수 없이 하고 예. TSMC도 좀 당한 느낌이죠. 가서 공장 지으려고 봤더니 일단 아리조나에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데 뒤통수 맞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예. 생각했던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을 쳐다본대요. 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더 확장은 안 한다라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예. 우리도 첨단 산업 지원법을 통해서 우리도 세액 공제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예. 안 되겠다. 한국에 짓겠다.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뭔가 IRA 법이든 용인 클러스터든 반도체에 뭔가 숨구멍이 뚫어질 것 같은데 뭔가 돌파구가 생길 것 같은데 막상 지금 답답해요. 그렇죠. 반도체 아니 뭐가 없어. 삼전 뭐 없어. SK하이닉스 뭐 없어. 자, 이럴 때 필요한 사람 누구?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킹 김민수 대표입니다. 자, 후공정 이야기도 했더랬었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나 팹리스 이야기도 좀 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답답할 때 그래도 반도체인데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메이커는 하나 있어야겠다. 예. 저라면 SK 하이닉스를 선호하겠습니다. 삼전보다는 하이닉스다. 어차피 탄력으로 보는 거니까. 재고도 적습니다. 삼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더 선호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전공정, 후공정 이것저것 다 따져 봤었을 때 그래도 뭐 많이 나온 게 한미 반도체죠. 그렇습니다. 이런 자주 나옵니다. 한미 반도체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게다가 주주 환원 가치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것까지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있고 AI 반도체 쪽에서 선도적인 기술 장비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끼칩니다. 저라면은 여기서 무리할 상황은 아니다. 잠깐만 저기 그 거의 마지막 오른쪽 편의 그래프에서 일봉이 세게 간 거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만큼 사고 싶어서. 근데 누가 샀느냐?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인정. 지금 외국인들 보면 꾸준히 사고 있죠. 인정. 그래서 하지만 밸류 측면으로 본다. 신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게 되면 차라리 그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게 이오테크닉스가 있고요. 잠깐만요. 이오테크닉스 가기 전에 한미 반도체의 거래량이 참 적은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번 거래가 싫고 나오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 그러니까요. 막 저기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점처럼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AI 반도체 나올 때 이때가 처음 부각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 라고 하고 마이크로소 이런 거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부각받은 거죠. 그게 결국에는 AI 반도체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것이 특정한 이슈의 주가가 지금 체질 때 비해서 한 2배 이상 뛰었거든요. 자, 그런 전략도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로는 조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한 5개월 새에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오테크닉스도 AI 반도체와 함께 들어가는 레이저 커팅 이쪽엔 강자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좀 덜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자. 또 하나 증착 장비 쪽에서 가장 또 뛰어난 회사 테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어요. 테스요. 다 올라갔죠. 한번 출렁이 나고 올라갑니다. 또 전공정 업체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움직임을 받을 수 있겠다. 테스는 전공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공정 쪽을 본다. 어차피 패키징은 해가야 됩니다. 이쪽이 삼성전자의 미래고 고수익성이다. 그러면 다 뒤로 맡기겠죠. 우리는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뒤로 맡기겠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까 잠깐 보셨던 하나마이크론 이거는 그래서 많이 올라왔어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관심 없고 조정 받을 때 사야지. 레벨업했습니다. 근데 박스권은 못 둡니다. 아직까지 업황 괜찮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죠. 이전 전고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올랐느냐? 지금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쪽에서 이 위쪽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성은 여전히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메모리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ISC인데 여기 하나가 이슈가 있어요. SKC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넘어가는데 지분을 지들끼리만 영권 받고 SKC로 넘기는 소액 주주는 뭐하냐? 요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는 참 좋은데 SKC로 넘어가서 약간 SKC로 넘어갔는데 그런 느낌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긴 해야겠다. 만약에 그 때문에 좀 약간 자기들끼리 쿵짝짝한 그렇죠. 개운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만약에 갖고 계시다. 일단 좀 한 30% 팔았다가 흔들리게 되면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네. 이게 약간 이게
가변성이나 불확실성이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보면. 네. 예. 그래서 또 그쪽과 관련해서 보는 게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도 모멘티브사를 그 사업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쪽 괜찮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BCNC 이런 회사들이 막 올라가면서 또 다른 영역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낸다는 쪽에 약간 좀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범용적인 흐름을 본다. 원익 QNC가 적당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최근에 애프터마켓 쪽에서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회사들 비프마켓은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애프터마켓 쪽이 더 부각받겠죠. 그런 쪽에 하나 나오는 게 KNJ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뿜뿜 레벨업 뿜뿜 실적이 되니까 이거는 이런 회사들은 업황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뜹니다. 그런 쪽에서 월덱스 이런 회사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먼저 움직였습니다. 종목 많이 나오는데 하나 좀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익도 참 관련사가 많아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원익 QNC도 있고 이렇게 이 원익 이름이 들어간 회사들 종합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뭐 이제 드릴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만 고른다. 왜냐하면 원익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 주식시장을 회사까지 구조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왜냐하면 이 일반 회사에 가면 실제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리서치 중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모품 쪽에서 그 웨이퍼를 보호하면서 가는 이런 투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본다. QNC가 쿼첸 세라믹입니다. QNC입니다. 이름 딱 됐죠. 그냥 이게 제일 범용적으로 낫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전반적으로도 좀 무난한 평균 수준의 회사들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딱 끝.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은 많지 않은데 바이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뭐 바이오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 뭐냐면 경기 방어주 이야기 나오면서 뭐 대형 제약 바이오 이야기 나오고 참 또 투자할 때 조마조마하면서도 주저주저한 게 이 바이오 쪽이에요. 제약 쪽에 잘 알 수도 없고. 그렇죠. 한때 이제 팬데믹 국면에서 시젠 같은 회사는 이제 안에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봤었는데 참 셀트리온도 백신 나온다 그러다 결국 코로나 백신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자 바이오 분야 지금 시점에 바이오는 뭐고 바이오 투자의 기준 뭘로 잡아야 될까요? 네, 지금 또 최근에 나온 이슈가 중국이 다시 또 2차인지 3차인지 모를 코로나19 대유행에 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6월 달부터 들어간다. 얘기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모더나 화이자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CJ나 뭐 이런 SD 바이오 센서 이런 거 올라가느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가게 되면 그냥 이슈 정도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바이오 쪽은 그래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과 함께 수출 기조를 보게 되면 지금 다들 안 좋은데 작년에도 수출 뿜뿜했고 올해도 보니까 5개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4개는 수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섹터 잘하고 있는 거죠.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또 좀 이따가 잠깐 보아서 보시면 바이오시밀러라면 우리가 대표주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바가 되겠죠. 그렇죠. 셀트리온. 이쪽 최근에 또 이제 휴미라 관련된 이쪽이 5월 말에 FDA 승인 얘기가 이제 지연됐던 게 이제 승인 떨어진다. 뿜뿜하겠죠. 그러다 미국에 이번에 나오는 램시마 SC 자가질환 치료제입니다. 내가 주사를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실적이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적 기반이 되고 실제 임상 3차까지 통과되거나 외국에서 상용화돼서 이게 카피약이 됐던 간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 그건 일단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는 스타가 있습니다. 3스타.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삼바. 별이 3개. 네, 그렇습니다. 삼성이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계속 공장을 늘려가죠. 그래서 지금 5공장까지 얘기 나오면서 4공장 완료됐는데 공장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손도죠. 근데 수준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만 이러고 있을 뿐 주봉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대형 바이오주를 보면은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약간 예금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관심이 없을 때 그냥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또 하나 관심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는 5월 말에서 6월로 넘어가면서 또 에스코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종양입니다. 종양. 기침을 좀 많이 하시네요 오늘요. 그 좀 폐 쪽 관련된 쪽에 유한양행이죠. 거기서 요즘에 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 티닙. 레이저 티닙 제품명입니다. 폐암 치료제. 이쪽에서 또 독보적인 성과를 낼 걸로 기대하는 이런 쪽에서 이제 에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초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스터 세션이 나옵니다. 예. 그쪽에서 우리나라 회사를 대거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대표주자 유한양행이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레벨업이 시도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김민수 대표 이야기의 초록은 뭐냐면 이 제약 바이오 관련 연구 초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포스트가 붙으면서 녹색이에요. 초록.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성과가 되는 회사들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쪽에서 기대는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제약 바이오니까 이거 섹터로 뭘 가는 거는 예전 얘기입니다.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해 보셨다가 임상 이상 가네 뭐 이렇게 되면서 보는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SMC 생명과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SMC 생명과학 이야기 많이 들어봤고 이 설명 주시기 전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참 제일 고민되는 게 이 투자자들이 뭐 어느 정도 자기는 한 10년 차 주식 투자자라고 그래도 제약 바이오 이거 좀 제대로 파악하기 참 힘들거든요. 내가 빠르게 대응 못하겠다 하시면 안 되는 섹터입니다. 봐서 뭔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게 들어갔는데 주가는 휘청인다. 그냥 정리하십시오. 그럴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제약 바이오 쪽에 전문 지식을 알고 계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구독하면서 경제사부를 더 봐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SCM 같은 경우도 또 하나가 나오는 게 KCM 아니고 SCM입니다. 가수 아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줄기세포하는 회사입니다. KCM 노래가 참 좋긴 해요. 또 하시려고 그랬죠.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회사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게 임상 이상까지 들어온 게 2개나 있어요. 야, 이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상까지 가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죠. 이상 결과 발표를 조만간 할 겁니다. 그쪽에서 아토피 피부 질환제 이쪽이 기대감이 높은데 이제 이걸 가지고 발표했는데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왔다.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또 재료 내놓고 주가 또 출렁일지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주가를 보게 되면 기대감은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나와서 괜찮다 그러면은 주가는 한번 레벨업이 되겠죠. 예전에 몇몇 회사들 뭐 박셀바이오나 이런 회사들 임상 이상에서 결과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런 거에 근데 갔다가 또 이렇게 좀 내려와요. 참 제약바이오에서 저런 그래프를 아주 종종은 아니더라도 보게 되는데 저런 게 저는 사실은 좀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항상 바이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대감 갖고 올라갔다가 결과 나오고 나서는 일단 수익 났다 그러면 욕심 나는 요 정도야. 나오고 빼야겠죠. 그러니까 제약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익히 너무 알고 있는 그 이름들로부터 출발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SCM 생명과학이라든지 하나 더 봅니다. 뭐 최근에 또 나오는 것들 이제 가다가 이런 자리들은 사볼만 하죠. 근데 가다가 이제 또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 나오다가 쭉 움직이는데 이쪽도 항체 약물 전달 물질 이쪽에서는 또 상당히 또 앞으로 기대감 높은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성과 냈고 나오는 부분들은 또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아마 셀트리온도 이 관련된 쪽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의료 쪽, 바이오 쪽과 연결되면서 AI가 딱 마주치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 대표적인 회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루닛. 루닛도 한번 지난번에 이야기 주시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약 관련해서 물질과 약품만 보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쪽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전설의 종목. 눈 속에 쏙 들어오는 루닛이네요. 이 회사가 시총이 지금 8천억까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얘기했을 때 6천억대였습니다. 신고가 계속 나고 있죠. 이런 회사들은 가장 재무제표 보게 되면 매출 100억밖에 안 돼. 아니 100억밖에 되는 회사가 AI 의료 쪽에서는 글로벌에서 회사가 루닛하고 뷰노밖에 없습니다. 뷰노도 한번 볼까요? 뷰노도 꾸준하게 우상향이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성과가 이런 회사들은 의료기관, 국공립병원, 군대 이런 건강검진기관 이런 쪽하고 맺기 시작하게 되면 납품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건강검진기관도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쭉 있는데 만약에 폐 쪽에 뭘 찍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의심적으면 지금까지 뭐였냐면은 의사가 보고 있다가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가서 조직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벌써 이런 쪽으로 쭉 나오게 되면 의심이 AI로 돌렸더니 87%가 1차 쪽에 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뭐 챗GPT 등 AI 관련된 기술이 10년 이상 이제는 주식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 의견도 나올 정도입니다. 거기서 성과 내고 있습니다. 막 이제 매출을 내서 이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잠깐만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은 헷갈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종목 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JLK
막 날아가는 이런 회사들도 나오는데 JLK입니다. 마지막으로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후발적으로 받아가다 보니까 성과가 나오게 되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 루닛하고 뷰노에 집중하시면서 만약에 루닛이 시총이 1조가 넘어가는 현상이 나온다. 따라갈 회사가 뷰노인데. 자, 여기서 단독 질문 들어갑니다. 네.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종목킹 김민수 대표 루닛. 네. 지금 최고가는 8만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8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언제 샀어요? 언제 얼마일 때 샀어요? 잘 보세요. 제가 언제 살까? 지난번에 SK하이닉스 볼 때도 검은색 선이 많은 이런 과정들. 여기 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림잡아 대략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죠? 2배, 2~3배 됩니다. 나의 딱 100%. 네. 그냥 그렇게 보고요. 그냥 타이밍은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 이런 때 사야겠구나. 알겠습니다.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킹. 여러분들 글로벌 경제 분석도 그렇고 종목 분석도 그렇고 차트까지 다른 방송 볼 필요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경제사부다! 경제사부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방송 나갔을 때는 허시시하던 김민수 대표도 경제사부에서만큼은 본인의 진해까지 폐와 심장에 담겨있는 정보까지도 다 토해낸다는 바로 그 방송,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유튜브 방송 서울경제TV 경제사부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